안녕하세요, M입니다. 다공사 극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없고 섬뜩하며 이상한 이야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해외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 아내는 회사 워크숍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그날은 나 혼자 딸을 보고 있었거든. 원래는 집 근처 놀이터나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나도 더웠어. 밖에서 오래 놀기에는 애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근처 쇼핑몰로 갔지. 점심도 먹고 장난감도 구경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 딸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더라. 그리고는 딸이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어. 고개를 돌려보니까 작은 놀이방이 하나 있는 거야. 쇼핑몰 안에 흔히 있는 그런 놀이방 있잖아.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입구는 허리 정도 높이의 울타리로 막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어. 볼풀장도 있었고 미끄럼틀도 있었고 천장에는 풍선 장식이 몇 개 달려 있었는데 딱 봐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더라. 딸은 그걸 보더니 내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 나 저기서 놀고 싶어. 사실 그때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 며칠 전부터 사려고 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마침 바로 옆 매장에서 파는 거였거든. 금방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딸 손을 잡고 놀이방 입구로 갔지. 입구에는 직원이 2명이 있었어. 한 명은 안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입구에서 보호자 접수를 받고 있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이름이랑 번호를 입력했고 직원은 확인을 하더니 딸 손목에 종이 팔찌를 하나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딸 손을 잡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딸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나한테 손을 흔들었어. 나도 같이 손을 흔들어 줬지. 딸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대로 다른 아이들 있는 쪽으로 뛰어갔어. 나는 그 모습을 몇 초 정도 더 보고 있었어. 처음 보는 곳이라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런데 직원이 웃으면서 그러더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처음 오는 애들도 금방 적응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안심이 됐어. 나는 바로 옆 매장에 들러서 물건을 골랐고 계산까지 끝내니까 10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대로 놀이방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놀이방에 없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지.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올라가 봤고 반대편도 걸어가 봤어. 같은 층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분명 여기 있었거든.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딸을 맡긴 것도 여기였고 직원이 서 있던 것도 여기였고. 그런데 내 앞에는 회색 셔터가 내려간 빈 점포 하나만 있는 거야. 간판도 없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 나는 맞은편 매장으로 뛰어들어갔어. 죄송한데요. 여기 놀이방 어디 갔어요? 직원은 내가 가리킨 쪽을 한번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야. 예? 놀이방이요? 네, 여기 방금 전까지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원래 빈 점포인데?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 아니요, 제가 지금 방금 딸 맡기고 왔는데요. 직원은 조금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말했어.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근무했는데요. 거긴 몇 달째 공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처음에는 다들 단순 미아인 줄 알았던 것 같아. 쇼핑몰 안내방송도 바로 나왔고 보안팀 직원들도 층마다 흩어져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 나도 같이 뛰어다녔지. 화장실도 전부 들어가보고 비상계단이며 창고까지 다 뒤졌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딸이 안 보이는 거야. 1시간쯤 지나니까 경찰이 도착했어.
경찰은 우선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간을 물어보더라고. 몇 시였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이가 울진 않았는지. 나는 기억나는 걸 전부 말했어. 그리고 노래방 얘기도 했지. 여기 분명 있었다고요. 입구에서 직원이 접수도 받았고요. 제가 직접 아이를 맡기고 나온 거라니까요. 경찰은 별다른 말 없이 메모만 계속했어. 그러더니 쇼핑몰 CCTV부터 확인해보자고 하더라.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끝난 줄 알았어. 카메라만 보면 다 나오잖아. 내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도 직원도 놀이방도 전부 말이야. 그런데 한참 뒤 경찰 한 명이 나를 따로 불렀어. 말씀하신 위치 말인데요. 그쪽 카메라는 고장이어서 녹화가 안 됐습니다.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어. 하필 내가 아이를 맡긴 자리만. 그래도 다른 카메라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복도 반대편에도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영상도 이상한 거야. 내가 혼자 걸어오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 혼자 태블릿 같은 걸 만지는 것도 찍혀 있었고 잠깐 서 있는 모습도 있었어. 그런데 딸이 안 보이는 거야. 영상 어디에서도 내 옆에 딸이 없었어. 나는 경찰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경찰도 영상을 다시 돌려봤지. 박대도 해보고 속도도 늦춰보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영상 속의 나는 어디에서든 혼자인 거야. 그 다음은 관리사무소였어. 형사들이 임대 기록까지 확인하더라. 노래방에 언제 들어왔는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지, 계약은 누가 했는지. 한참을 확인하더니 관리소 직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왔어. 여기 점포는 8개월째 공실입니다. 입점 기록 자체가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요. 직원이 있었다고요. 관리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날 보더니 말했어. 죄송하지만 저 점포는 올해 들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왔어.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 그런데 나온 건 하나도 없었지. 결국 그날 새벽 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 현관 앞에 딸 신발이 하나 더 놓여있는 걸 보고 순간 심장이 내려앉더라고. 매일 보던 신발인데 이제는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아이가 없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 잠은 한숨도 못 잤어. 눈을 감으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만 계속 떠올랐거든. 다음 날도 쇼핑몰에 갔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혹시 내가 뭘 놓친 건 아닌가 싶어 같은 자리를 몇 시간씩 바라보기도 했고 관리사무소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 평소처럼 아무 의미 없이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분명 사라졌던 내 딸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분명 내 딸이 서 있는 거야. 사라지던 날 입고 있던 노란 원피스 그대로 손에는 작은 곰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어. 딸은 나를 보더니 웃었고 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딸에게 뛰어갔지. 딸도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뒤로 천천히 걸어가더라. 나는 분명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앞을 막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는 사람, 유모차, 쇼핑카트, 몇 걸음 차이인데도 좀처럼 거리가 안 좁혀졌어. 그러다 딸이 몸을 휙 돌리더니 복도 안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나도 바로 따라갔지. 그리고 멈춰섰어. 그곳은 막다른 곳이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어. 회색 벽에 닫혀있는 비상문 하나. 그리고 8개월째 비어있다는 그 점포만 덜렁 있는 거야. 주변에는 내 딸은 없었어.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주변을 계속 둘러봤어.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사람도 없었고 숨을 만한 공간도 없었어. 결국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 정말 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을 한 걸까? 솔직히 나도 확신이 안 섰어. 경찰도 그랬고 상담사도 그랬고 가족들도 전부 같은 말을 했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환청일 수도 있어. 환시일 수도 있고. 나도 그 말을 믿어보려고 했어. 그게 맞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 며칠 뒤에도 또 딸을 보게 된 거야. 이번에는 식당 앞에서 딸이 유리창 너머에서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뛰어가자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갔고 나는 또 놓쳤지. 그 다음에는 장난감 매장이었어. 그 다음에는 푸드코트. 항상 똑같았지. 내가 발견하면 딸도 나를 봐.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이상한 건 항상 같은 방향이었다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는 그 빈 점포 앞이었어. 처음에는 당연히 우연인 줄 알았지. 그런데 5번째쯤 되니까 나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딸은 항상 그 빈 점포 앞으로 나를 데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들자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별게 안 나왔어. 땡땡 쇼핑몰 실종, 땡땡 쇼핑몰 미아, 놀이방 사고. 검색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찾아봤는데도 특별한 건 없더라. 그러다 우연히 10년도 더 된 지역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돼. 제목은 기억 안 나. 그런데 내용은 아직도 기억나. 쇼핑몰에서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됐다는 기사였어. 나는 처음에는 같은 쇼핑몰인 줄도 몰랐어. 기사를 읽다가 주소를 보고 손이 멈췄어. 내 딸이 사라진 바로 그 쇼핑몰이었거든. 결국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어. 당시 아이는 놀이시설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놀이시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는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지. 이번에는 쇼핑몰 이름이 아니라 놀이방 실종으로 더 넓게 검색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 20년 전, 15년 전, 8년 전, 그리고 2년 전. 전부 지역은 달랐어. 쇼핑몰도 달랐고 도시도 달랐지.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야. 실종된 아이들은 전부 놀이방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기록이 남아. 그러다가 기사에는 없던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어. 한 피해자 가족을 아는 사람이 쓴 댓글이었는데 딱 한 줄이었어. 그 부모님은 아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지. 아이를 찾았다고? 그런데 왜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지? 이상해서 계속 찾아봤더니 다른 게시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 아이를 봤다고 했대. 며칠 동안 계속 쇼핑몰로 갔대. 그러다가 부모도 사라졌대. 처음에는 인터넷 괴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가 아닌 거야. 지역만 달라졌을 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 아이는 사라진다. 부모는 아이를 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며칠 뒤 부모도 사라진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기사에 나왔던 부모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 기사에는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진 않았지만 옛날 신문이랑 인터넷 게시글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몇 명은 찾을 수 있더라. 처음에는 전화를 해봤지만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고 기사에 적혀있던 주소로 다 찾아갔지. 하지만 대부분 굳게 닫혀있거나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들이었어. 나는 다시 예전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 이미 퇴직한 사람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작정 찾아갔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주려고 하더라.
내가 딸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형사가 사진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여는 거야. 아이고, 또 시작됐군. 혹시 이 사건 아시는 겁니까? 형사는 한동안 말없이 내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 요즘도 계속 쇼핑몰에 가고 계시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걸 어떻게 아는지 묻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형사가 다시 말했어. 아이가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당신을 부를 거고 그리고 계속 같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 그 사람은 내가 겪은 일을 전부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대체 그게 뭡니까? 형사는 고개를 젓더라고. 아직은 설명해도 믿지 못하실 겁니다. 대신 오늘 밤 패점한 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당신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형사와 함께 쇼핑몰로 갔어. 패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니까 쇼핑몰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지. 우리는 그 빈 점포가 보이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1시간쯤 지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저기 형사님, 정말 나타나는 겁니까? 형사는 시계만 내려보다가 짧게 말했어. 곧 나타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철컥하고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회색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8개월째 비어있었다는 점포 안에는 분명 노래방이 있었어. 그날 내가 딸을 맡겼던 그대로 말이야. 볼풀장, 미끄럼틀, 천장에 달린 풍선, 입구에 놓인 접수대까지 전부 그대로였어. 그리고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어. 그리고 그 순간 형사가 내 팔을 붙잡는 거야. 안 돼, 아직 들어가지 마. 그 순간 안쪽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어. 그리고 그건 내 딸이었지. 사라졌던 그날 그대로 노란 원피스를 입고 손에 들고 있던 고민형도 그대로였어. 딸은 나를 보더니 활짝 웃었어. 아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 형사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어. 딸도 웃으면서 안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나는 몇 걸음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이 멈추는 거야. 놀이방이 밖에서 보던 크기가 아니었거든. 그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어. 그곳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거야. 한쪽 벽을 따라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지. 전부 멍한 얼굴로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중 한 남자가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더라. 처음 오셨네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 축하드립니다. 아직 따님이 아버님을 기억하네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어. 남자는 다시 아이들을 쳐다봤지. 우리 애는 벌써 3번째예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어. 그러니까 보이더라. 같은 아이가 조금 전에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여자에게 뛰어가 안기는 거야. 그 여자도 울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나는 형사를 찾으려고 뒤를 돌아봤어. 그런데 형사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 봤죠? 그래서 아무도 못 데리고 나옵니다. 나는 다시 딸을 향해 걸어갔고 딸도 나를 보고 웃고 있었어. 그런데 딸이 갑자기 내 손이 아니라 내 뒤를 가리키더라.
뒤를 돌아본 순간 회색 셔터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 병사는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셔터가 거의 닫히기 직전 입 모양으로만 한마디를 했어. 늦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밖의 불빛이 전부 사라졌어. 며칠 뒤 실종자는 한 명 더 늘어났다. 쇼핑몰 CCTV에는 한 남자가 폐점한 쇼핑몰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 남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는다.